안녕하세요. 이슈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면서 정규화된 코너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 자, 오늘 이 시간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감을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녹십자 웰빙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어요. 그리고 20%가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 중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자, 금요일장에 미국 시장에 필두해서 우리 시장, 유럽 시장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거는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이슈의 중심에 있는 녹십자 그룹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투자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보시면요. 시장을 보는 눈이 커지니까요. 이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 이승조 선생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주에 저희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아, 그래요? 네, 베스트 댓글 중에 선생님하고 저의 그 케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됐다고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셨는데 또 한 몇 분들은 선생님 나오시는 날만 본다고 해요. 왜 프리티 TV 다 다른 컨텐츠 안 본대? 저도 사실 다른 컨텐츠를 아직 안 만들긴 한데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쵸 선생님?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녹십자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왜 하필 녹십자 그룹이에요? 다 인간의 탐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로우더맨 팔로우더 머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탐욕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을까 이런 거를 탐욕하는데 막상 코로나19 억제제 발표해서 녹자 웰빙 할 때 우리가 이미 그 종목은 이걸 생각하고 매수해 놔서 그날 50 내지 70%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날. 그리고 네. 그리고 녹십자 MS로 가든지 기다렸다 녹십자 웰빙을 다시 사자. 그러니까 녹십자 웰빙은 저는 계속 추세로 계속 한 1년 내지 2년을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래요. 녹십자 웰빙을 녹십자 MS하고. 그 이유는 녹십자 그룹의 가계 구도의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게 녹십자가 그 한일시멘트 허채경 창업주의 첫 장남인 허영섭 회장께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고 나서 사단이 나요. 무슨 사단? 항상 이렇게 갑자기 어떤 유언을 하고 뭔가 정확하게 배분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항상 어떤 그룹이든 사단이 나거든요. 응? 뒤에서 뭔가 자신의 이익을 더 하기 위한 같은 그런? 형제들, 그러니까 마치 왕권, 옛날 중국 왕권 하면 형제들 간에 사륙도 나잖아요. 막 죽이고 조선시대 보면 그렇죠. 근데 현재로는 이런 지배구조의 어떤 파워 게임이 나오는데 이 녹십자 그룹은 어머님하고 장남하고 싸운 거야. 그럼 선생님 살짝 처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녹십자 그룹, 그러니까 녹십자 치면 나오는 회사가 GC 녹십자입니다. 그래서 GC가 뭐의 약자죠, 선생님? 그건 난 모르겠다. 뭐야?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린 크로스의 약자라고 해요. 맞죠. 또 그 외에도 그레이트 컴퍼니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 난 그레이트 컴퍼니인 줄 알았어. 약간 그런 의미도 담고 있대요. 그래? 그렇죠. 원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그치. 좋은 의미는 다 갖고 가는 이 녹십자 그룹이 중요한 거는 이 지배구조 문제에 엮여 있다, 중심에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치. 왜냐면 허채경 한일시멘트 창업주의 자식들, 옛날엔 자식 많이 맞았어. 5명 맞았어. 힘이 좋으시네. 그래서 장남이 허영섭. 아니야. 장남이 허정섭. 허영섭. 아니야, 차남이 허영섭. 아니, 창업주 허채경의 장남 회장님 회장님이 허영섭이었나? 지도 조사해 왔네. 여기 장남은 허정섭님, 차남이 허영섭님. 아, 그래? 팩트 체크 들어갈까요? 아,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 팩트 체크 해주셔서 저의 승리를 네가 맞는 것 같아, 갑자기. 이야기해주세요. 저 진짜 확실하니까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죠, 선생님. 또 그게 이렇게 돌아가셨나 보네. 네,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조사하면 그 장남으로 나와. 근데 이제 그분보다 나보다 더 빅데이터. 야. 자 여러분 제가 선생님의 데이터 부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 음. 차남이 허영섭님께서 녹십자 그룹의 전 회장님이신데 돌아가신 거야. 저는 궁금한 게 돌아가시면 자기 자식들한테 줄 걸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좀 준비를 하시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도 드라마 보면 그분들은 뭐 1년에 한 번씩 뭐 3개월에 한 번씩 유언장을 바꾸잖아요. 근데 그 장남인 허성수 그때 부사장이셨어. 저거 내가 들었던 거랑 다르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나 이제 제시하는 그 유언장이 조작됐다. 드라마네. 드라마지, 막장 드라마. 그래서 어머님을 상대로 고소를 해본 거야. 고소를 했어. 엄마한테. 엄마한테. 근데 엄마도 좀 그렇다. 근데 어떤 권력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가게 사이즈가 아닌 갑자기 이제 조단이 넘어가고 그러면 권력은 나누지 못하더라. 돈도 안 나누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모 형제 그다음에 형제 간에 어떤 때는 막장으로 가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때는 난 재벌 그룹의 그 투자 역사를 보면 당연한 것 같이 느껴져 이제는. 근데 왜 엄마가 장남보다는 차남 쪽으로 좀 쏠리셨을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나? 그런 어떤 내부적인 뭐가 있었겠지. 엄마 입장에서는 장남보다는 선생님 좀 이쪽으로 오세요. 너무 이쪽에 치우쳐 계신데? 제가 그래. 싫으세요? 미안해. 그래갖고 네. 뭔가 자기 뜻에 안 맞았겠지. 뭔가 그래가지고 지분을 이제 생전에 아버님이 이야기했던 어. 거랑 다르게 자기의 지분이 축소됐다라는 그래서 게 했는데 허성수님의 입장이고. 근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진 거야. 그리고 나서 더 얼마나 살벌한 상황이 나왔냐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은 아버님들이 네 분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네 분이 위원회 체제로 만들면서 허성수 전 이 부사장의 권한이나 지분을 다 매도하겠어. 그러니까 갖다 해서 너는 이제 우리 탕하니까 떠나라. 그리고 근데 매도하게 해도 선생님 본인이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그거를 하게끔 하는 어떤 여기도 그때 김앤장이 있었나 뭐 그럴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털게끔 된 상황이 됐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는 검색해도 잘 안 나고 어디 뭐 건물 하나 사놓고 운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녹십자 그룹의 대권이 그 허은철이라고 하는 이남, 차남으로 간 거야. 그래서 허은철 그 다음에 허용준 이게 이제 허영섭 회장의 뿌리야. 그래서 이제 녹십자 대표를 맡고 있고 지금 잘 운영하고 계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사단이 난 거야.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녹십자 그룹이 되게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경영권과 지배권이 일치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경영권과 지배권을 이원화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다 미연화체제고 또 모감연구소가 갑자기 튀어나와. 모감연구소. 연구소. 여기가 오히려 그 상에 있어갖고 연구소인데 이게 연구소가 뭐 하냐면 갖다 해서 녹십자의 신약 개발하고 뭐 하는 데인데 얘네들이 꼭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같이 녹십자 홀딩스를 지배해. 그럼 녹십자 홀딩스가 녹십자 그룹을 전체 지배해. 그러면 모감연구소가 곧 녹십자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야. 그럼 모감연구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다 얘기해서 녹십자를 갖고 있는 거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녹십자 홀딩스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배 구조 상으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허일섭 회장님. 근데 회장님이 12%, 모감연구소가 9.79%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허영섭 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모감연구소 쪽으로 지분을 좀 더 줬단 말이죠. 그럼 자기 자식한테 주려고 했던 의도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작은 아버지들의 뿌리들이 이게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그래서 아직도 녹십자가 이게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야. 그리고 그 오남이신 허일섭 이분이 지금 12% 됐지. 네. 맨 처음에는 3, 4%밖에 안 됐어. 오, 그럼 엄청 확보를 했네요. 그 사이에 12%까지. 자기 자식한테 주려고. 그러겠지. 근데 이미 회사에 지금 형님의 아들들이 다 있잖아요. 형님의 아들 허은철님, 허용준님도 있는데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하긴 좀 눈치 보일 텐데.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갔다 해서 현재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기도 칼싸움이 한번 날 것 같아. 아, 지분 갖고 그런데 이게 안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마무리가 돼야 돼. 잘 마무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만한 떡을 더 하나 만들어 갖고 나눠 먹어야지. 나눠야지. 그러니까 오남이신 그 허일섭하고 회장님? 그분 아들 이름이 뭐지? 허진성. 잘 조사해 왔어요. 네. 이분이 똑똑하신 것 같아. 네, 지금 상무로 승진하셨다고 18년도에. 그래요? 빠르네. 그러니까 이 축이 이제 거의 녹십자 그룹의 이제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이런 SK 그룹도 성경그룹일 때 최종건 회장님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성경그룹 뿌리랬는데 최종건 이 창업주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어. 왜 자꾸 그 주치의도 있을 텐데 왜 자꾸 이상하게 아니, 쓰러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창업주 돈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너무 하셔. 체력의 한도를 넘어서. 그러다가 대부분은 심장이나 이런 그 뭐랄까 마비 걸려갖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창업주들이.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동생인 최종현 이분이 이제 SK 그룹을 맡게 된 거야. 근데 이분이 또 노태우 대통령 때 연계가 돼서 한국이동통신을 받고 그게 SK텔레콤이 되고 유공을 받고 해서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씨하고 지금 그러면서 날개를 다른 거죠. 아니 그 날개는 그 나중에 달았어. 감옥 갔다 오시고 노소영 씨가. 근데 성경책에 손 이렇게 대시고. 그래서 SK 그룹이 된 거지. 그러면 최종건 라인에서 최종현의 최태원으로 간 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SK가 있어. 그러니까 녹십자 그룹도 잘못하면 우리 아버님의 뿌리에 있는 게 갑자기 오남인 이 라인으로 가서 이게 지배구조 되면 나중에 지분은 있지만 낙동강 오리알 될 수도 있잖아. 이 부분이 가장 겁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면 허은철 허용 이 분들은 자기 지배 구조를 확보하려면 뭐를 하나 만들어야겠지. 그렇죠.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야? 그게 뭘까요? 녹십자 웰빙 아니야? MS가? 아니 선생님, 근데 허은철님과 허용준님은 뿌리는 허영섭 전 회장님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지배구조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신 건 허일섭 회장님이고 그분의 자녀가 허진성님이 장남이시니까 이분한테 지분을 주기 위해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녹십자 MS를 키운다라는 게 시나리오 같은데. 그러니까 허일섭 이분은 녹십자 홀딩스에서 녹십자 자체를 이 아들에 주고 거기에 녹십자 MS를 키워서 같이 키워서 이 파일을 키우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내부 거래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지분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허은철님과 허용준님이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거란 말이죠. 자기 작은 아버지가 딱 봐도 경영권을 엄청 확보를 하면서 지분을 키우고. 그러면 이분은 녹십자 홀딩스를 계속 모아야겠지.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그 뭔가 자기의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거를 뭐 합쳐서 키워야겠지. 자기 우호 세력을 좀 더 우호 세력이거나 자기 지분을 그러니까 허은철, 허용준이 지배 구조로 해서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 뭐야? 허은철과 허용준님은 녹십자 홀딩스. 그리고 녹십자 웰빙. 왜냐면 녹십자 웰빙이 녹십자 홀딩스의 지분을 12.39% 가지고 있으니까. 그 뿌리. 그러니까 녹십자 웰빙을 내가 완전 지분의 대주주가 돼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커갈 게 선생님 말씀하신 녹십자 웰빙과 녹십자 MS를 계속 추적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지. 둘이서 싸워서 어쨌든 이걸 파일을 키울 거니까. 그렇지. 은행 가야겠다. 그리고 간단히 얘기해서 녹십자 홀딩스는 안 건드리는 거야. 원래 파일을 키우려면 나쁜 거에다 좋은 걸 줘서 예를 들어서 1대 10 정도밖에 지금 가치로 합병하려면 네네. 1대 10이나 1대 20밖에 안 돼. 그런데 작은 거를 키워갖고 1대 3, 1대 2로 만들어봐. 삼성물산 제일모직도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쁜 거를 사이즈를 막 좋은 거 개발하는데 코로나 뭐 하는데 뭐 그리고 녹십자 웰빙이나 녹십자 MS는 다 뭔가 혈장 치료제 뭐해서 코로나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허은철 허영준 이분이 지분을 해갖고 키워갖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웰빙이고 아까
녹십자 MS는 누구? 허진성.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아주 묘하게 나눠져 있지.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녹십자 MS 쪽은 허은철님 쪽 지분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C 소식.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팔았다 여기로 갔다. 그래서 내가 상한가 근처 갔을 때 녹십자 웰빙 반 팔아서 MS로 이동. MS가 급등하면 요거 팔아갖고 여기로 이동. 선생님 뭔가 이쪽 편 들었다 저쪽 편 들었다. 우리는 누구 편 들을 필요 없어. 돈만 벌면 돼. 싸워라.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갖고 뭐 우리가 지분을 뭐 확보할 거야, 뭐 할 거야. 우리는 그 싸움판을 보면서 메이크 머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싸움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 벌 기회는 커지는 거지. 뭐든지 어떠한 대주주의 지분 칼싸움 나오면 한진칼 우선주하고 이런 것들 급등한 거 봐. 대한항공은 죽여놓고 우선주 갖고 칼싸움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을 딱 찍어갖고, 그러니까 이 녹십자 웰빙하고 만약에 녹십자 MS를 가치를 다 키워놓으면 나중에 이제 홀딩스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뭔가 사이즈가 다르고 이게 너무 커지면 이제 수전협정으로 녹십자 홀딩스는 공동 지분 경영 그리고 이쪽 파이는 니네 이쪽 파이는 나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분할시킬 수도 있잖아. 그런 작업을 한 10년간 할 것 같아. 그리고 항상 나쁜 걸 키운다는 사이즈는 셀트리온도 3번 합병하면서 제일 주가 급등한 게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이 옛날 2, 3만 원밖에 안 하거든. 그걸 10만 원대 올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서 옛날 같으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1대 20 정도 돼서 합병했는데 지금 왕창 커져갖고 뭐 1대 3 이렇게 만들어서 키우듯이 항상 나쁜 거를 키워. 비역 건영하다 보면 내가 합병해서 뭔가 이렇게 내 지분 가치 높이면서 키우려고 그러면 나쁜 거를 뭔가 줘서 키운 다음에 그 집에서 내 떡고물을 많이 갖고 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 팔로우 맨 홀로우 머니를 하면. 그래서 그런 개념이 녹십자, 웰빙과 MS. 그리고 그걸 포장해 갖고 뭐 코로나 포장하든 어떨 때는 항암제 포장하든 그런 건 이벤트 드라이브를 쓸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 몇 년 만에 부흥기가 왔잖아요. 한동안 너무 침체되고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막 오르고 나면 몇 년 동안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지금 단기적으로 막 했다 또 몇 년 동안 조용했다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싸움은 탐욕에는 지분 싸움 아니야. 근데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 3년은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50%는 그냥 창고에 묻어두고 매매 안 하는 전략 길게 목표 단가 올 때 아니면 지분이 어느 정도 교통 정리돼서 상황이 종료됐다 느낌이 들 때 게임을 끝내. 그런 시간은 이들이 결정할 테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때까지는 단기간에 상대 속도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조절하는 감각은 어떨까? 그러니까 밑에 단에 녹십자 이렇게 보면 한쪽은 MS 놓고 한쪽에 웰빙 놓고 이게 급등하는 거야. 그럼 요거 팔았다 MS로 하고 어떤 구간에는 MS가 급등하는 거야. 그럼 요거 팔았다 요 웰빙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을 짜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서로들 지분이 뭐 교통정리되든지 그리고 여기에 가장 또 큰 빅 피처가 있어. 빅 피처가 뭐예요? 아니 픽처. 빅 피처 어떤 큰 걸까요? 그림. 병원, 약국, 플랫폼. 선생님 제가 안 그래도 좀 궁금했던 게 녹십자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는 게 녹십자 헬스케어랑 녹십자 EM인데 그게 비상장이더라고요. 근데 녹십자 헬스케어가 얼마 전에 유비케어를 가지고 왔잖아요. 거기서 유비케어가 3,000에서 13,000까지. 우리 방송이나 이런 본서는 유비케어에서 큰 수익 난 게 이거. 이 모멘텀이에요.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병원 자유라 뭐 이런 거랑 그리고 관련이 있나요? 유비케어가 그 병원 약국 플랫폼에 앱이 하나 있어. 굿딱? 그게 똑딱이야. 똑딱? 똑똑한 닥터 뭐 이렇게 해서 똑딱. 음. 근데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이게 활성화되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병원 플랫폼이 원격 비대면 의료화되면 우리가 이제 똑딱 앱 들어가서 내 관련된 선생님 찾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에서 원격 진료 받고 병원 약국 가서 그럼 약국에 어느 약국에 조제되면 딱 이게 플랫폼으로 다 이루어지고 그걸 녹십자가 다 들고 와봐.
그러면 유통계의 마켓컬리야. 다 획득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이즈가 장난이 아닐 거라고. 모든 국민이 똑딱. 근데 똑딱의 경쟁자가 후딱이었거든. 그게 케어랩스 갖고 있어. 근데 케어랩스 지분을 녹색으로 인수. 다 해먹겠다는 거죠. 다 해먹겠다. 이걸 다 해먹겠다. 호부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비케어 이런 게 그냥 급등하고 요새 녹십자 MS나 녹십자 웰빙이 뭐 에너지가 그렇게 커진 것도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서는 간단히 얘기해서 병원 플랫폼의 독점화. 이 독점화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그쵸, 저도 독점 좋아해요. 제가 소원이 독과점 하는 거. 아이고 진짜 그래갖고 이 에너지가 녹십자 그룹의 미래 지도의 사이즈를 엄청 크다 보면 이게 진짜 이 후딱 독딱이 병원 플랫폼을 지배했다. 이게 막 엄청난 에너지일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영리병원이나 그 다음에 비대면이나 원격 진료가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한시점 뭐 이렇게 제약이잖아. 이게 완전히 풀면서 자율화된다면 이 시장만큼 엄청나게 미래 성장성이나 커질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녹자 10,000원, 20,000원짜리들이 이게 몇십만 원 갈 수도 본 있어. 선생님은 지금 녹십자 그룹의 이 녹십자 MS나 웰빙의 움직임을 뭐 셀트리온 이런 느낌으로 그치.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사이즈 갖고 진짜 병원 플랫폼을 간단히 예를 들어서 독점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다음 차기 정부도 그러니까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이런 것들을 법으로 해서 다 허용해 주는 코스로 가면 이게 다 박자가 맞잖아. 그러면 이 사이즈는 미래 성장성의 빅픽처에서 지금 에너지는 유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 한번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녹십자 그룹을 우리 공부하자. 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오늘 처음에는 여러분도 녹십자 그룹이 왜 이슈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처음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올라갔을 때는 이게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겠거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큰 틀에서 어떠한 움직임으로 나아갈 건지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탐욕과 자신의 그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사실. 그치. 그걸 모든 게 권력 싸움, 밥그릇 싸움, 돈 싸움이니까 우리의 그 복잡계식의 가장 큰 화두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 팔로우 사람을 추적하다 보면 돈이 보인다. 보이고 따라와. 우리도 진짜 왜 사람들을 추적했는지 그게 그냥 재료 이벤트만 추적한 게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관계, 형제들 간의 여러 가지 구조들 이게 뭔가 좀 아직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꼭 왜 대한항공 저렇게 사놨나? 권력이나 돈은 쪼개지 못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항상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단이 나거든. 그런 것들만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기회가 온다. 그런 걸 찾자. 그런 것들은 그래프에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장기적으로 나는 뭐 회사에 있어서 주식을 자주 못 봐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코로나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이 코로나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앞으로 먹거리는 어떻게 발생이 될지, 그리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가 체크를 하면 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이슈 때문에 저의 채널 또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녹십자 그룹이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구나. 앞으로 또 추이를 볼 때는 이런 제약주를 봐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안 해? 구독, 좋아요. 이거 해야지. 선생님 해주세요. 프리티 TV 구독, 좋아요. 네. 잘했냐? 잘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